안녕하십니까, 이광빈입니다. 우리 사회 문제점을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모색하는 뉴스프리즘 시작합니다. 이번 주 뉴스프리즘이 풀어갈 이슈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회 각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원이 시급한 최소 규모를 2,000명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의사 부족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지금 의대 증원을 해도 10년 뒤에나 의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어떻게 미루라는 것입니까? 순간 떴는데 만약에 급한 상황이 왔을 때 교수님들이 안 계신다고 하면 저는 불안하죠. 저뿐이 아니고 모든 환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방침에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으로 대응하면서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 간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의료 현장에서 전공의들의 이탈로 불안해하는 환자들은 늘어나고 있는데요. 의대 적정 규모를 둘러싼 논란과 지역 필수 의료 붕괴 상황, 해외 상황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문승욱 기자입니다.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을 발표한 건 지난달 6일. 정부는 2025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더 늘려 전국 의대 입학생 수를 총 5,058명으로 결정했습니다. 급속한 고령화와 보건산업 수요에 대응할 의료 인력까지 포함하면 2035년까지 약 1만 5천 명의 의사가 더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OECD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6명으로 끝에서 두 번째입니다. 정부는 한의사를 제외하면 2.1명 수준으로 떨어지고 이번에 증원을 하더라도 2.3명 수준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현재 국내 의대는 의학전문대학원 한 곳을 포함해 총 40곳인데 이 가운데 17곳의 정원이 50명 미만입니다. 외국 의대 평균 정원이 100명 이상인데 비해 한국은 평균 77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정부는 투입되는 자원 대비 입학 정원이 적은 소규모 의대에선 비효율이 발생한다고 지적하며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단편적인 해석이라고 비판합니다. 감소하는 인구와 의료 접근성 등을 함께 따져야 한다는 겁니다. 한국은 특히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 접근성이 좋은 나라로 세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부족하면 의료 접근성이 떨어져야 하는데 의사 부족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방향성엔 공감하지만 의대 증원의 경우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교수님들 중에는 이제 10% 정도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아주 무리하면 20% 정도? 그러면 이제 300명 내지 500명 선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았죠. 그래서 최대한 형편에 맞게 무리 없이 폐결하는 것, 이게 중요할 텐데요. 지방 의료기관, 기피과 등에 대한 구체적인 유인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증원을 해도 서울이나 특정 분과 쏠림 현상은 해결되지 못한다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정부와 의사단체 그리고 지자체, 그 지역의사가 필요한 지자체가 같이 인원을 추계하고 뽑는데요. 지방에 이제 공공병원이 있고 거기에 시설과 인력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괜찮았다. 안 가려고 하는 분위기가 많을 텐데 그건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잘 대해줘야죠. 다만 정부는 과거보다 학생 정원은 줄고 교수 채용은 늘어났기 때문에 증원을 해도 교육을 감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의료계와의 의견은 좁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문승욱입니다.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의료 필수 분야의 의사 부족 현상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사 수를 늘려 이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는 필수 의료 분야의 처우 개선이 우선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양산의 한 응급실입니다. 지난주 경영난을 이유로 병원이 문을 닫으면서 주민들은 앞으로 20km 떨어진 다른 곳을 찾아가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좀 불안하고 좀 불편하기도 하죠. 여기서 만약에 양부대까지 이송을 하게 된다면 거의 한 10분 초과가 돼가지고 할 확률이 얼마 안 된다고. 지역의 필수 의료 분야 문제는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필수 의료 분야인 산부인과와 소아과는 빠르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경남 지역 산부인과 10곳 중 8곳에서는 신생아 출산이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더 이상 태어나는 아이를 받지 않는 겁니다. 소아과도 최근 5년간 개업보다 폐업 수가 2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의사들은 정부에서 정해놓은 의료비인 수가가 현저히 낮다고 말합니다. 또 최근에는 환자의 목숨과 직결되는 필수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을 상대로 소송도 늘면서 의사들이 현장을 떠나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의사수 자체가 부족한 게 아니라 필수 의료에 종사하려는 의사가 없다는 겁니다. 학연을 일하는 것 같거든요. 저희가 마시고 보는 것부터 저녁 때까지 조금 열어보면은 몸은 고된데 생각보다 많이 벌지는 못하고. 군 단위로 가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지난해 경남 산청의료원에서는 전문의 1명을 뽑기 위해 연봉 3억 6천만 원을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의사가 구해지지 않아 5차례 공고를 낸 뒤에야 채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방과 농촌으로 가려는 의사들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정부는 의대 정원을 확대해 의사 수를 늘리는 게 해결책이라고 강조합니다. 의사 확충의 속도는 정책적 판단 영역으로 정부는 의사 양성에 소요되는 기간과 필수 의료 확충의 시급성,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의 증대, 사회 각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원이 시급한 최소 규모를 2,000명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 필수 의사 제도를 도입해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반면 의료계는 필수 의료에 대한 개선이 선행되지 않으면 의사 수를 늘려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희가 착각하는 것은 지역 인재 전용으로 들어온 이 100명의 의대생들은 우리가 원하는 과를 해줄 거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또 지역의 필수 의료 붕괴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는 만큼 종합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내놓았습니다. 지방은 지방 소멸과 의료 붕괴와 삶의 인프라의 차이, 고령화 이런 거와 함께 같이 생각해야 될 문제지 어느 한 부분 빼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수도권에 비해 더 빨리 무너져가는 지역의 필수 의료를 막기 위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연합뉴스TV 김영민입니다. 의대 정원 증원 문제로 사회적 파열음이 계속되면서 해외 사례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독일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독일은 미국과는 달리 국민의 10명 중 9명이 공공의료보험에 가입돼 있는 등 공공의료가 탄탄하기 때문입니다. 경제 구조적으로도 제조업 기반인 등 유럽 국가 중에선 우리나라와 비교하기 좋은 조건인데요. 독일도 의사 부족 현상이 심각합니다. 2022년 기준으로 42만 1천여 명의 의사가 등록돼 있는데요. 현지 언론에선 2030년까지 20만 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인데요. 특히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지방의 의사 부족 현상이 심각합니다. 이런 이유로 16개 연방주 가운데 9개 주에서는 지역 의사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부족한 지방에서 10년간 일하는 조건으로 기존 정원 외로 의대에 입학하게 하는 제도인데요. 독일은 중앙정부도 의사 단체도 모두 의대 증원을 원하고 있습니다. 애초 점진적으로 의대 정원을 늘려왔는데 4년 전인 2020년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의사 부족 현상을 더욱 절감하게 됐습니다. 이에 같은 해 9월 연방정부는 공공의료 종합대책을 만들어 기존 1만 명 수준인 의대 입학 정원을
5,000명이나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후 연립내각 주축이 바뀌었지만 이 정책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실천이 지지부진한데요. 독일에서 의료 교육 정책은 지방정부 소관이어서 연방정부의 결정이 그대로 이행되지는 않습니다. 독일에선 의사단체들도 과도한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 의사 확충을 요구해왔습니다. 독일 최대 의사 노동조합인 마부르크 분트는 2022년 총회의에서 의대 입학 정원을 6,000명 늘려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독일 의사들은 왜 의대 증원을 원할까요? 젊은 의사들이 일과 가정의 병립을 원하는 데다 여성 의사 증가로 출산과 육아를 위해 휴직하는 경우가 늘면서 현장 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의사단체에선 급격한 의대 증원에 대해선 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한다는 경고음도 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방정부도 의사단체도 의대 증원을 원하는데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증원 작업은 왜 더딜까요? 재원 부족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독일에선 의대를 포함한 대학 학비를 지방정부가 지원합니다.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독일 사회는 갈등 현안을 처리할 때 대체로 상당한 토론 및 협상 시간을 갖는 경향이어서 정책 추진에 시일이 걸리기도 합니다. 독일 연방정부는 올해 의대 증원 계획이 탄력을 받도록 지방정부와 조율하고 의사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수가 정책 등을 조정한다는 계획인데요. 귀추가 주목됩니다. 최근 의료 대란은 전공의들의 집단 현장 이탈로 시작됐는데요. 대형 병원이 전공의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기형적인 인력 구조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대형 병원들이 꼼수를 써온 셈인데요. 대형 병원이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전문의 중심으로 인력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지훈 기자입니다. 2000년 의학분업, 2014년 원격의료에 이어 2020년엔 공공의대까지 정부의 정책에 맞서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은 계속돼 왔습니다. 저희는 지금 단체 행동 중인 거고요. 저희가 일부 의료 정책들에 대해서 올바른 소통 없이 올바른 의사 결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고 끊임없이 젊은 의사들이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의대 증원 논란이 불을 지폈고 전공의들과 정부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이 실력 행사에 나서면 정부는 늘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의 집단 행동이 불패로 이어져 온 건 주요 병원들이 전공의 인력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를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빅5 병원의 전공의는 총 2,745명, 전체 의사의 39% 수준입니다. 서울대병원은 전공의 비중이 전체의 46%에 달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전공의들이 빠진 의료 시스템은 붕괴 위기에 직면합니다. 중증 응급 진료의 그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상급병원에서 지금 전공의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30에서 40% 수준이고 또 거기서 지금 현장을 이탈한 수준이 70%를 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위기라고 판단을 하고 심각 단계를 발령. 대형 병원들은 전문의를 대체할 값싼 인력으로 전공의를 대거 고용해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은 주당 평균 77.7시간을 근무하면서 월 평균 약 398만 원을 받고 있는데 시간당으로 계산하면 사실상 최저임금을 받는 셈입니다. 이런 기형적인 시스템을 개선하려면 병원을 전문의 중심 구조로 개편해야 하지만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 인력이라든지 시설, 의료기관이나 이런 게 관여된 정책은 정부가 그렇게 쉽게 바꿀 수가 없어요. 20년의 비전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하려면 일단 의대 정원부터 스타트가 돼야 되는 거죠. 장기 계획을 세우고 느린 호흡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혼란을 최소화하려면 상급병원 쏠림 현상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제 진짜 필요한 환자 중심으로 해서 바뀌어야 되죠. 그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대책이에요.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환자의 위급성에 따라서 받는 걸 조정해서 일단 이 상황은 해결해 가면서 한편 정부는 상급 종합병원이 전문의 중심으로 탈바꿈할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오는 2027년까지 국립대 의대 교수를 1,000명 늘리는 등 인력 구조를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연합뉴스TV 박지훈입니다. 독일은 선진국 가운데서도 노사 간 협상이 원활한 국가로 알려져 왔는데요. 그런데 은근히 파업이 많습니다. 제가 독일 수도 베를린에서 특파원으로 있을 때 대중교통 등 각 산업 분야에서 파업 소식이 수시로 들렸습니다. 독일 헌법격인 기본법은 파업 등 쟁의 행위를 엄격히 보호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게 파업이 하루 이틀 사이에 그쳤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대부분의 파업은 일시적인 경고 파업이었습니다. 노사 협상 과정에서 노조가 협상력을 키우기 위한 행동인 셈인데요. 노사 간의 협상은 이런 수싸움을 거치면서 대부분 파국 없이 타협안을 찾습니다. 올해 초 독일에서도 23개 대학 병원에서 수천 명의 의사들이 파업을 벌였습니다. 임금 협상 등 단체 교섭이 난항을 겪자 의사 가운을 벗은 채 피켓을 들고 거리에 나선 건데요. 이 역시 경고 파업이었습니다. 요즘 베를린에서의 기억이 많이 떠오르는 시절입니다. 이번 주 뉴스 프리즘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